회사 대표님 일단 잼부터 하라고 이랬는데 민석 죽이는 라인 없을까? 진짜 최악이거든. 근데 어디서도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특장점인 것 같아. 그냥은 아니고 다 페이는 들었습니다. 너의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도 삶에 어떤 블루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제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랑 제발 사랑해줘. 아니야 뭐 사랑 안 할 수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는 김민석 김산입니다. 네, 오늘은 시즌2의 첫 화를 찍게 됐습니다. 와! 저희가 그동안 촬영 장소와 다른 곳에 왔는데 박문치님의 작업실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시즌2를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 첫 게스트로 나와줘서 고마워. 시즌2구나. 응, 시즌2가 됐어. 우리 거 혹시 본 적 있어? 봤다고. 몇 번을 얘기해. 봤다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요즘에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지. 진짜 도망치고 싶어. 일이 많구나. 계속 내뱉는 거 있잖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막, 일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사실 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그럼. 일이니까. 좋은 일이지. 지금 아티스트 박문치 활동보다도 그 프로듀서 박문치로서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앨범에 대해서 뭐 별로 설명도 안 하고 다닌 거 같고 생각해보니까 내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없는 거야 별로. 맞아. 마침 또 민석이가 하실 이래가지고 굿 이렇게 한 거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2025년으로 약간 시간을 좀 돌려보면 돌려보면은 같이 앨범 작업한 영준이, 예찬이 하고 나 그리고 보면이 넷이서 합주하면서 곡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합주실 잡아서 합주로 만든 건 처음이었지. 근데 보통 여기서 만들어도 나는 합주로 만드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맞지. 대표적인 곡이 럽팀이 맞아. 합주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된 거고. 사실 우리 그래서 연주곡처럼 만들었잖아 처음에는. 막 불청객도 약간 그렇게 만들었고. 정확히 내 오더가 기억나. 민석 죽이는 라인 없을까? 진짜 최악이거든. 근데 뭔가 그렇게 말해보고 싶었어. 민석이가 막 고민하더니 막 치는데 잠깐 그거 이렇게 한 거지. 괜찮은데? 잠깐만 그거 너무 좋은데? 진짜 그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음악 영화처럼 막 곡을 만들었지. 그래서 재밌었어. 맞아, 만들었던 재밌었어. 경험. 그것도 그렇고 나 자체가 좀 그게 힘들어졌었던 게 혼자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제일 빠르고 뭔가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했는데 사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음악에서는 또 색다른 경험이었지. 그래서 나도 기억에 나는 게 작년 초쯤인가 갑자기 영준이가 뭐 어디 합주 간다 그러길래 어디 가냐 이랬더니 문치 앨범을 합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이 준비가 됐고 뭐 어떤 라이브에 대한 합주를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밴드로 이렇게 약간 잼하듯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나는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었거든. 왜냐면 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작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나온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게 또 사연이 있는 게 아티스트 박문치의 앨범이 너무 그 취미 활동처럼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앨범을 만들고 싶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뭐하지?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그 초심 찾기 프로젝트가 된 거지. 이 앨범은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가장 집중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지. 초심 찾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회사 대표님 그 중구 대표님이 중구 오빠가 이제 뭐 그냥 일단 잼부터 하라고 이랬는데 그게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는데 뭔가 나한테 이거였던 거지. 맞다 그런 방법 있지 한 거지.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그냥 코 흥 풀면은 좋은 연주 나오는 사람들이 저기 다 있는데 그래 이거 좀 의지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바로 단톡 파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고 해서 이제 단톡을 딱 판 거지. 그래서 나온 앨범이 바보지퍼가 되겠습니다. 짜라랑. 바보지퍼도 사실 우리가 작업실에서 막 대화를 하다가 작업실이 아니고 정확히 기억나. 영종도였어. 영종도에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맥주 하나씩 까면서 깊은 얘기를 막 하는데 진대를 하는데 그때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랑 이해찬이 되게 바보지퍼를 쫙 올리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아버린 거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 막 뭔가 배울 거가 있으면은 그냥 뭔가 질투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냥 바보인 척하고 배우는 게 낫다. 바보인 척하고 가면은 더 그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엄마한테도 들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 이게. 바보지퍼 올리고 바보인 척하는 거 걸린 적 없어?
들통난적? 뭐 이제 이거 앨범 내고 내 친구들은 가끔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바보지퍼 쫙 올리고 그 강제 분위기 메이킹 한다던가 뭐 이럴 때 좀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느끼고 너 막 바보지퍼 올렸네? 이렇게 다 알지. 앨범 내고 나서의 소회는 어때? 앨범 나온 후에 일단 이번에 시트콤까지 했잖아. 좀 나는 내 앨범에 그렇게 메시지를 막 많이 담는 편은 아니었다. 그냥 뭔가 컨셉을 잡아서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상해서 이야기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앨범은 내 진짜 나의 오리지널 그 스토리가 들어간 앨범이라서 되게 이런 재미가 있어서 다들 싱어송라이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작곡가 하면서도 내 메시지를 막 이렇게 엄청 진하게 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 같이 느껴지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 우리가 뭐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래저래 좀 봤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느끼거든. 너한테. 너가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엄청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 앨범 바보지퍼도 그렇고 너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기운이 다 야 재밌는 거 또 있다. 가서 하자. 이런 느낌으로 맞아. 나는 보여져. 뭐 물론 그 안에 어떤 블루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인정. 앨범에 참여한 어떤 사람들이나 그냥 뭐 영준이도 그렇고 민석이도 그렇고 예찬이도 그렇고 이런 뭐 피처링진의 어떤 사람들을 봐도 다들 그냥 고민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내 프로젝트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재밌어하는 뭔가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우리가 너 앨범 나오기 전에 언타이틀로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진짜 즐거워 보인다고. 맞아. 즐거웠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블루스들은 사실 거의 외적인 부분들이고, 음악을 만들 때만큼은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재밌어야 하는 강박이 좀 있는데,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그 이유가 내 꿈이 존버여서 그런 것 같아. 존버? 존버가 뭐야? 존나 버티는 거? 왜, 그 왜? 존버? 내가 이번에 흑백요리사 보면서 또 새로운 멘토가 생겼는데, 후덕죽 선생님처럼 뭔가 그냥 내가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배우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 사실 내가 후덕죽 선생님 나이까지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뽑아내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하는 동안 최대한 재밌게 해야겠다 그랬지. 나는 그 바보지퍼 앨범 중에 저 처음에 듣고 와 이거 진짜 좋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굴라이프가 너무 미치게 좋은 거야. 소위 말하는 단체곡 같은 느낌을 아는 게 너무 진짜 좋아가지고. 편견 없는 라인업이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라인 웃긴다. 한 곡에 조유리, 존박, 이진아, 스텔라장, 장들레도 있지, 윤다의 허성주도 있지. 그다음에 갑자기 금치가 나와. 그러니까 헬비 이렇게. 최혜미도 나와. 그거는 내가 뭔가 어디서도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특장점인 것 같아. 그냥 되게 메이저라고 불리우는 그냥 진짜 대중 가수와 진짜 인디 가수라고 불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앨범에 한 앨범에 담을 수 있는 앨범이 내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그게 나는 너무 재밌어. 그 그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사실. 앨범 만들 때. 바보지퍼 저 시트콤이 진짜 나오기가 어렵잖아. 우선은 어떻게 시트콤으로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앨범이 완전 초심 찾기 프로젝트라 했잖아. 내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였거든. 시트콤 찍는 거. 너무 잘 어울려. 감독 말고 시트콤에 출연하는 거. 근데 초심 찾기를 하면서 진짜 완전 초심까지 간 거야. 내가 뭐 좋아하더라? 진짜 내가 뭐 좋아하더라까지 가다 보니까 시트콤. 시트콤을 뮤비로 그냥 해버려야겠네. 이렇게 된 거지. 시트콤이란 요소를 무조건 섞어야겠다. 그리고 뭔가 뮤지션으로서 내가 만들어 온 거랑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시트콤이란 걸 잡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이거 막 진짜 시트콤 하시던 분을 막 초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너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버린 거지. 그 피식대학의 오세영 PD 바로 옆에 건물이 피식대학 사무실이었어 원래. 그래서 그때 엄청 자주 만나서 막 놀고 이랬는데 너무 그 만담이 티키타카가 미친 거야. 우리 만담 해야겠는데 이 급으로 막 그냥 막 진짜 미쳤어. 막 끊이지가 않아.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오세영 PD가 이건 완전 적임자다. 이거 무조건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부탁했지. 그리고 영상 그거 잘 담을 사람까지 이제 권민 PD님 그 저스트 펀을 같이 했던 PD님인데 권민 PD님도 이 에너지가 엄청 좋아.
되게 그래서 그냥 진짜 재밌게 하고 싶었어. 거민 PD님이랑 이제 그 예진 PD님이랑 둘이 팀을 해가지고 노코라는 팀을 해서 거기랑 같이 했는데 난 항상 앨범 낼 때 공감될 건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100%안 나오잖아.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나 괜히 찝찝하잖아. 그게 항상 그 마음에 걸리니까 이번에 진짜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결국엔 경험을 쌓아서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소통 잘 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최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 소통 잘 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게 된 거고 소통도 잘 되면서 감각도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엄청 그냥 음악 외적인 것들이 다 마음에 들게 나온 앨범이야. 더불어서 그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브랜드가 있지. 그 행복 모자에 행복 써져 있는 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대표님이 한 1년 전부터 진짜 완전 나 방문치라 무조건 할 거다. 막 방문치라 무조건 할 거야. 그래서 나도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 바보 지퍼 디자인도 해주고 이거 다 낭만에서 제작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 앉아있는 이 소파. 그러니까. 이 소파도 제작을 한 거야. 왜냐면 시트콤의 꽃은 소파잖아. 그치. 그 소파를 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제작을 해준 거야. 그 이제 소파 제작팀 막 찾아가지고 원단 하나하나도 같이 고르고 계속 이걸 들고 내 작업실 와서 뭐가 좋냐 계속해서 같이 다 고르고 해서 이 엄청나게 예쁜 소파들이 완성이 된 거지. 바보지퍼. 그래서 새삼 또 이번 앨범에 또 인력이 참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감사했지. 뭔가 그냥은 아니고 다 그 페이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막 시간 빼고 그지. 자기 소중한 시간 빼서 내 앨범에 이렇게 다 투자해줄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 이게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치, 거야. 너를 그치. 봤을 때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느껴지니까. 맞아. 이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즐겁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어떤 앨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되게 재밌었고 그런 의미에서 송라이팅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보민이 앨범에 참여할 수 있던 게 나한테도 너무 재밌었어. 즐거워. 그게 신기한 게 아마 그 문치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엄청 외향적이고 막 슈퍼 인싸고 이런 느낌은 아닐 거야. 아니지. 민석이만 봐도 나는 그 민석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잖아. 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너랑 같이 있을 때 민석이의 모드가 있어. 근데 그게 뭐 어떤 연기를 하는 느낌보다도 이 롤을 엄청 즐기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너의 프로젝트에 같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도 다 그 삶의 어떤 블루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다들 이거를 해소하는구나라고 느껴지니까 야, 일을 하면서도 이걸 해소할 수 있구나. 이게 참 간지나는 일이다. 그치. 내 앨범은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외주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진 못하니까. 그지. 그래도 최대한 외주 작업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재밌게만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앨범에서는 그냥 내 욕심이지만 그냥 다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에서 너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내 주변에 약간 보면은 이런 에너지를 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게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거든. 얘들아 재밌게 해야 된다. 얘들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얘들아 으쌰으쌰 해야 된다. 다들 웃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아. 근데 그거를 설파하지 않는데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 같아. 하다못해 나도 그래 재밌게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나도 그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게 너가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한 적은 없잖아. 그치. 근데 그냥 그걸 느끼게 해버리니까 산 재밌게 해줘 이렇게. 재밌게 좀 해줄래? 재밌게 좀 해줄 수 없을까? 뭐 이러지 않으니까. 바로 존나 재미없어지는 거야. 재밌게 좀 해줄래? 재밌게 좀 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좋자고 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나만 재밌어? 그래서 든든할 것 같아. 저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너무 든든하지. 천군만마지 진짜. 얼마 전에 너가 인스타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했었잖아. 거기서 좀 재밌는 질문들이 있었어? 기억에 남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진짜 재밌었던 거는 뭐 세게 물어도 돼요? 진짜 순수하게 재밌었던 거. 그래서 좀 쉬는데? 내가 강도 몇으로 할 건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었지. 그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바 뮤비에서 그 선생님이
어디 없나? 하는 장면을 내가 잘라서 올렸는데 맞아, 내가 맞아, 올리면서 맞아. 와 레전드 웃기다 이렇게 맞아, 맞아, 생각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사실 내 시트콤에 진짜 그런 밈화 될 만한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앞장서서 좀 만들어야겠어 그 밈을. 아티스트 방문치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프로듀서로서 일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2025년은 약간 그 아티 문치하고 프로듀 문치하고 약간 라이프 밸런스가 몇 대 몇이었던 것 같아? 딱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거의 반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작년에 나한테 너무 의미 있는 곡이 세상에 나왔고 녹음해줬잖아요. NCT VC의 서프라는 노래를 내가 진짜 혼자 숨어 들으면서 와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냥 아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막 빨리 이러고 나오죠. 아니 나왔잖아요. 작년에 막 뭐 유리 것도 나오고 세훈이 것도 나오고 다 그냥 혼자 들으면서 되게 막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내 앨범도 막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고 설레는 한 해였지. 되게 힘들기도 힘들고 되게 재밌기도 했던. 그 비율은 2026년도 비슷하게 양쪽을 비슷한 어떤 시간을 투자하면서 할 생각? 아, 재작년에는 내가 그 CHS라는 밴드를 내가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 그지. 재작년에는 거의 밴드에만 거의 몰두해 있는 시간이었고 작년에는 좀 더 모드가 바뀌었지. 나 올해 완전 파이팅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냥 좀 이제 나를 찾게끔 만들어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파이팅 있게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다행히 그 반반 비율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까지로만 보면은 솔직히 내 거보다 외주가 훨씬 많아. 내 거를 근데 이번에 어쨌든 올해도 내긴 낼 건데 오 진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이 하나 있긴 해. 근데 그건 시기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연관 계획을 저번에 세우긴 했는데 프로듀서 박문치가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알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프로듀서로서의 내 모습을 좀 더 알려주자. 왜냐면은 요즘 시대는 더더욱 되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뭔가 옛날처럼 막 그거 쓴 사람 이렇게 막 뭐 이게 잘 안 되고 그때 내가 엄청 알리고 다녀야 된다라는 걸 느낀 거지. 그때 그냥 제가 이 곡을 작업할 때 비하인드도 그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이 탄생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그때 다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이미지도 좀 더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또 내 앨범에 이제 더 좋은 영향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더더욱 외주 작업에 외주라고 하는 게 사실 난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긴 한데 그치. 이 작업들을 잘 해내는 게 올해는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에는 저스트 펀으로 즐겨 듣게 되는 노래들이 어렵겠지만 듣는 노래들? 요즘에는 그냥 진짜 완전 나도 대중이라고 느낀 게 딱 그 유행 주기가 돌아오는 사운드에 되게 신선함을 느끼는 거더라고. 내가 그때 한창 뭐 내 손을 잡고 싶어라든지 널 좋아하고 있어라든지 90년대 음악에 엄청 신선함을 느껴가지고 이제 내 식대로 풀어낸 거였잖아. 근데 확실히 지금은 그 2000년대 후반의 음악들이 너무 신선하고 좋고 좋게 느껴지고 재밌어. 되게 도파민이 팡팡 터지지. 그것도 그렇고 뭔가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운드가 재밌는 곡들을 위주로 찾아 듣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내가 습관이 생겼는데 릴스에 되게 음악들을 많이 올리잖아. 근데 릴스에서 듣는 음악들을 다 추가를 해. 인스타에서 저장을 해. 스포티파이에 바로 추가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 좀 새로워. 플레이리스트가 좀 새로워. 좋다. 되게 MG식. 아니 그리고 그 인스타 그 릴스에서 유행하는 어떤 음악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맞아. 재밌는 음악들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곡들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요즘에는 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그 XG의 Hypnotize 내가 불렀잖아. 그 노래가 그러니까 내가 그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같이 봐가지고 빠진 건데 그냥 들릴 때도 뭐야?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라이브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고 비주얼 너무 매력있고 코레오도 너무 이쁘고 그 내가 오랜만에 엄청 계속 찾아보게 된 거지. 그래서 그 Hypnotize 이걸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요즘엔 더 그냥 안 가리고 누구 곡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듣는 것 같아. 이 노래 좋아 이러면서. 장도슨인가? 그 Glimmer of God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서 내 최애곡이 뭐냐면 Black Sugar라는 곡이야.
너무 좋아. 계속 요즘에 집작이었다면서 집에서 집 작업실 집 작업실 그 와중에 막 어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유지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 나는 그 AI의 도움을 많이 받지. 오 그래? 그냥 어떤 막 식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런 거냐. 대화를 많이 하는구나. 진짜 궁금하니까 왜 이럴까? 왜 그런 걸까? 그럼 그 이유를 알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잖아. 그리고 사실 가장 그 효과적인 건 그냥 사람 만나는 거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우리도 항상 그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 그 음악을 안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맞아. 특히나 그 뭔가 멘탈에 상처를 입을 일도 너무 많고 뭔가 되게 센서티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내가 바보지퍼라는 앨범을 만들 정도로 나는 우울감이 들거나 슬픈 일이 기분이 꼬리꼬리 하다 하면은 이거 우울함을 계속 밀어두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 일단 뭐라도 하자. 이게 되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회피였던 거야 사실. 근데 그건 결국에는 누적이 되더라고. 된다. 누적이 되고 그냥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거를 그냥 때려 맞을 준비를 하고 그냥 맞고 잘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맞아. 또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맞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안하지. 왜냐면 미래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온전히 느끼고 내 감정이 그냥 슬프거나 기쁘거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감정도 다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회복하는 게 오히려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어. 멋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듀서로서의 방문치도 더 알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또 이제 3월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잖아. 봄의 느낌도 있고 신학기 개강 같은 느낌도 있고. 올해 계획은 프로듀서로서 좀 더 이제 입지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거. 진짜 꿈 같은 얘기인 건데. 뭐 작업을 했을 때 그걸 온전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원래 보통은 크레딧을 찾아봐야지 알잖아. 그치. 근데 그것 말고 그냥 방문치가 한국이니까 들어봐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방문치 또 너야? 아, 또 뭐 나야? 이런 걸 듣는 거. 기분 좋겠다. 어쩐지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는 듣고 싶어. 올해는 좀 더 그 작곡가 방문치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 같긴 해. 오 좋다. 그렇고 싶어. 그냥 나는 그 존경받는 선생님 되고 싶어. 후덕적 선생님처럼.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한 건 하고 싶다. 사실 나도 모르겠다. 일단 열심히 살게요. 화이팅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네 오늘 이렇게 그 시즌 2의 첫 번째 촬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땠어? 가끔 좀 놀러 가도 되나? 그냥 수다 떠는 게 재밌네. 좋지, 완전 좋지. 너무 좋고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되면은 오 좋아. 너가 대신 나와줄 수 있어? 좋아. 너무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 다혜한테도 그 얘기했었거든. 그 다혜가 야 너 한번 나중에 나랑 다혜랑 그러니까. 난 뒤에서 찍고 있고. 그러니까 만우절 같은 날에 문치랑 다혜가 패널하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굿. 굿. 아무튼 오늘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도 너랑 시즌 첫 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제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랑. 제발 사랑해줘. 아니야 뭐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지. 그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치, 네. 내킨 대로 하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